네, 안녕하세요. 거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쌤입니다.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다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학습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레슨 2 First Period Grammar Points라고 되어 있는 부분 먼저 펼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래머 포인트는 우리가 39페이지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Let me take 라고 할 때 그 take 자리, 그리고 I heard my grandfather say 라고 할 때 그 say 자리, 공통점은 모두 그렇죠, 목적격 보호 자리였습니다.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과연 어떤 형태를 써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만약 수동 관계라면 오히려 더 쉽기 때문에 수동 관계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관계 이러면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한다의 뉘앙스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동사의 종류는 그닥 관계가 없어요. 잠시만요. 동사의 종류는 어떤 동사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형식 일반 동사든 사역 동사든 아니면 지각 동사든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어떤 형태를 써야 하죠? 그렇지. PP, 과거분사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앞에 사역동사 있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요.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앞에 사역동사만 보였다 하면 무조건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자리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자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사역동사든 지각동사든 일반 동사든 관계없이 PP 형태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없으면 좀 재미가 없겠죠. 예외가 되는 동사 let이라는 동사만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자, let의 경우는 그냥 PP가 아니고요. 그렇지. BPP 해서 잠시만 색깔을 같게 해줘야 여러분이 안 헷갈리겠죠. 비동사 원형꼴을 PP 앞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 통해서 한번 바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Let the work, 다음에 do, done, be done by tomorrow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일단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the work, 일이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하는 건 아니죠.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현재 보니까 능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동이라고 보셔야 하는데 수동 자리에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쓸 수는 없겠죠. do는 제껴주세요. 자, done과 be done 중 앞에서 let이라는 동사는 예외적인 동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오형식 동사들은 대부분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수동일 때 PP를 쓰지만 let의 경우에만 어떤 형태를 쓴다고요? 그렇지. be, PP 형태를 쓰니까 정답은 be done이 돼야 되겠죠. 작업이 내일까지는 되게 하세요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예문 가보죠. It is not always easy. 그것은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는 it은 가주어 it이라고 부르죠. 진주어는 to 이하에 있을 겁니다. To get work.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주의해야 될 오형식 일반 동사인 get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get은 삼형식일 때는 얻다, 얻어다, 주다 정도의 뜻이지만 오형식일 때는 문법적으로는 일반 동사에 속하지만 사역동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죠. 시키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의 뜻이 됩니다. 역시 목적어에 또 작업, 일이란 단어, work이 있습니다. 그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끝나질 수는 그러니까 스스로 끝날 수는 없어요. 스스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끝내짐을 당해야 되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수동이구나. 바로 파악되셨죠. 만에 하나 능동이었다면 get 목적어 to 부정사 쓰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finished, PP 형태를 써줘야 되겠죠. be finished가 안 되는 이유는요. 앞에 있는 동사가 let이 아니고 get이었잖아요. 그러니까 finished가 될 겁니다. 해서 정리해보자면 to get work finished on time. 그 작업이, 그 일이 제 시간에 끝나지게끔 시키는 것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수동일 때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이 됐었어요. 종류와 관계없이 과거분사를 쓰거나 let의 경우에만 BPP를 쓰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로 가볼 겁니다. 이번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수동이 아니고 능동 관계일 때를 한번 따져볼게요. 즉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동작을 한다는 뉘앙스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일반 오형식 동사들이요. want 목적어, to 부정사,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permit 목적어 to 부정사처럼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주로 취하는 녀석들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일반 동사들이 쓰이게 되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to 부정사를 사용한다라는 원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가 좀 있고요. 이 예외가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예외가 되는 동사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동사로 생각해 볼게요. 이른바 KFC 동사들이고요. 이 동사들의 경우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ing를 사용하는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떤 동사들인가? 의미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유지하다는 의미를 가진 K로 시작하는 동사예요. 뭘까요? 유지하다, keep 동사가 있겠죠. 그 다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find. 마지막으로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것을 붙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catch 동사. 이런 경우에는 ing를 취한다 이겁니다. 요 예외적인 경우가 실제로 수능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일반 동사 부리에 속하지만 의미가 사역 동사라서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녀석이요. 바로 get 동사. 좀 전에 우리 예문통을 살펴봤죠. 시키다의 뉘앙스가 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동사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건 중학교 때까지는 to 부정사로 배웠겠지만 ing도 가능합니다. 특히 ing를 사용하게 되면 뭔가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된다는 뉘앙스가 되기도 해요. 그 BTS의 노래 중에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 가사 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The music got me dancing 뭐 이런 거요. Music got me dancing 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바에 따르면 got me 다음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내가 춤추는 거니까 to dance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dancing 쓰게 되면 아까 쌤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안 하던 동작을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된다는 뉘앙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음악이 나오니까 그 음악이 나로 하여금 춤을 시작하게 만들었다의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help란 동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분명 help란 동사의 이름을 배웠을걸요. 이른바 그냥 사역 동사도 아니고 준사역 동사라고 배웠을 겁니다. 왜 준이란 말이 붙냐면요.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사역동사로 보긴 힘들거든요. 사역동사에 준할 뿐이지. 이 녀석이 만약 사역동사였다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의 형태는 그렇지 원형 부정사. 여러분이 중학교 때 동사 원형이라고 배웠던 그 원형 부정사 형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완벽하게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to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to에다가는 괄호를 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찐 사역동사로 넘어가 볼까요? 찐 사역동사. 잠시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찐 사역동사들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그치? 의미의 세기의 순서에 따라 정말 강제로 시킨다는 뉘앙스가 되는 make, 그리고 해야 될 사람에게 시킬 때 쓰는 사역동사는 have입니다. 그리고 let의 경우는 시킨다의 뉘앙스라기보다는 다소 허락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make, have, let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make와 have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응당 시켜야 될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의 뉘앙스는 make가 아니라 have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들에게 숙제를 시킨다. 이건 make예요, have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리는 make겠지만 아니죠. have입니다. 숙제를 해야 될 학생들에게 숙제를 시킨 거니까요. 머리를 깎게 시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미용사에게 머리를 깎게 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강제로 미용실에 막 들어가가지고는 머리 깎아라고 강요한 게 아닌 이상은 have라는 사역동사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make와 let을 좀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ake와 let이 사역동사 문법적으로는 비슷하고 have가 조금 다르거든요. make와 let의 경우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라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예외 없이 원형 부정사만이 가능해요. 하지만 have의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와이파이를 꺼둬야 광고가 안 되겠죠? 좋습니다. 자, have 잠시만요. 네, have라는 어떤 그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도 가능은 합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ing 형태도 가능해요.
ing를 쓰게 되면 요거는 어떤 계속의 의미가 강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이나 어떤 진행의 의미가 강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한번 통해서 살펴보죠. 자, 예를 들어서 he had us laugh.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는 우리를 웃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억지로 웃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강제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자리에 사실 laughing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는 우리를 계속 웃게 만들었습니다의 뉘앙스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all night라는 시간부사 표현이 붙었어요. 밤새도록 우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원어민들은 laugh보다는 사실 laughing이란 단어를 훨씬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 의미가 강조되니까요. 사역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쓰는 거다. 아니죠. 의미에 따라 또 사역동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잘 배웠던 바로 지각동사 부류들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의 경우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고 have 동사처럼 ing도 가능합니다. 이때 ing를 쓰게 되면 역시나 어떤 사건이 진행 중이며 계속적임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 보시면 되는 거겠죠. 좋아요. 이제 우리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 관계가 수동일 때랑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 관계가 능동일 때 표 한번 정리해 보았거든요. 그 전에 우리 일반 동사라고 아까 전에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했어요. 오형식 일반 동사들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요 일반 동사들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인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내가 여기 네모 하나인 단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목적어에게 혹은 목적어가 마치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목적격 보어 하도록 혹은 목적격 보어 할 것을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구조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advise부터 살펴보죠. 자, advise 목적어 to 부정사 하게 되면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뭐하다? 그렇죠. 조언하다, 충고하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allow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 요 박스 칸 맨 뒤에 있는 permit라는 동사와 동의어가 되겠죠.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허락하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를 취하죠. 바로 연이어 나오는 ask 목적어 to 부정사는 require 목적어 to 부정사랑 같은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요구하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cause 하게 되면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야기하다, 일으키다 정도의 뜻이 되고요.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좀 어려웠죠. convince란 단어와 persuade란 단어는 유사한 어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득시키다죠.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설득하다 정도의 뜻이 되는 표현이고요. enable, 요건 중학교 3학년 정도쯤에 배웠을 겁니다.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 가능하게 하다 정도의 뜻이에요.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하게 되면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장려하다라는 뜻이고요.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force 하면 명사할 때는 힘 뭐 이런 뜻이지만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compel 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강요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강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아까 오형식 동사로서 get이 시키다 의미로 쓰인다는 건 보았으니까 넘어갑시다. invite는 초대하다니까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뭐 초대하다, 초청하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단어가 남아 있어요. urge란 단어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urg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구하다라는 뜻이고요. 재촉하여 요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want to 목적어 to 부정사도 진짜 많이 쓰는 문장 구조이고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원하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오형식 동사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밑에 있는 예문 5가지는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가보자고요. He sold his house. 그는 그의 집을 팔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지?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네요. To keep his business. to 부정사를 할지라도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어 his business를 취할 수 있고요. 그 뒷자리는 목적격 보어겠네요. keep은 주로 오형식을 취하니까요.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것을 유지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의 사업이 제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팔았다가 되겠죠. 문득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의 사업은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 수동 개념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go라는 동사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한가요?
자동사는 애시당초 수동 개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주어로 만들 녀석 또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개념이 없으면 이거 능동으로 보아야 하고,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우리 아까 keep 동사는 뭘 쓴다고 했죠? 위에 표에서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그렇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g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going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문장으로 바로 갑니다. I'll let you know인지 I'll let you to know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건 사실 중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잘 들은 학생들이라면 to know라는 표현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you라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know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기도 하고요. 그죠? 뒤에 보시면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the result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인터뷰 결과를 알려줄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정답은 know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my parents got me 다음에 give인지 to give인지를 묻고 있는데, got의 경우는 오형식으로 쓰이면 get 동사니까 의미상으로는 시키다이지만 문법상으로는 일반 동사라고 했죠. 일반 동사인데 원형 부정사 취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정답은 to give가 될 겁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나로 하여금 갑자기 이 가수가 되게 하는 걸 포기하게 시키신 거,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가수가 되는 꿈을 쭉 꾸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가수가 되게 하는 걸 갑작스럽게 포기하게 만드셨다면 giving이라는 형태도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번째로 갑니다. The new device. 그 새로운 장치는 enabled us. enable 목적어 구문 나왔고요. 그럼 이거 목적격 보호자리라는 건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자 관계가 지금 뭔가요? 우리가 만들어짐을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뒤에 보니까 cookies라는 목적어가 또 있죠. 쿠키를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자 관계는 능동이죠. 그럼 enable 목적어 다음 뭐 쓰는 형태? to 부정사 쓰는 형태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새로운 장치는 우리가 쿠키를 쉽게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이런 이해가 될 겁니다. Why don't you help me? 나를 좀 도와주지 그래요 라고 해서 오형식 동사 중에 help가 왔습니다. 이른바 준사역 동사예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쓰레기 줍는 거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자의 관계는 능동이겠네요. 이럴 때 ing 형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지만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to pick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죠? 네, 여러분 이번 너무너무 중요한 거여서 요거도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어법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수업 듣는 내용 가지고서 앞으로 3년 내내 어법 문제 나올 때마다 써먹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3월 5평 쳐보셨을 거예요. 3월 5평에 어법 문제에서 what의 밑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진도가 빠른 반에서는 선생님이 다 예측했던 문제예요.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 어법 출제자의 의도는 혹시 이 자리에 that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혹시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혹은 의문사 what을 써야 될 자리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어법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어법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해결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that이냐 what이냐 묻는 문제라고 파악이 됐으면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그렇죠.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 선행사가 있다면 that과 what 이거 묻는 문제는 너무 쉬워집니다. 이번 3월 5평에서는 what 앞에 선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사실 근데 what은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 뒤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가 선행사가 아닌 딱 문장 그 동사 뒤에 있다가 밀려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관계대명사이든 의문사이든 what 앞에는 명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what은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that이라는 건데, 이 that의 경우에는 그럼 도대체 어떤 that과 어떤 that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명사 뒤에 쓰인 that은요, 첫 번째 접속사 that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계대명사 that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는 사실 성질이 좀 다르거든요. 접속사라는 건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만약 이 녀석이 접속사 that으로 쓰인 거라면 뒤에 나온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빠진 거 없이 완전한 정보를 전달하는 완전한 문장일 겁니다. 반면에 관계 대명사라고 했죠. 대명사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뒷문장에 있던 어떤 녀석이 변해서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에는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문장이죠. 따라서 관계 대명사 대시 쓰인 문장이라면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는 걸 겁니다.
정답은 이미 that이라고 찾았는데 이걸 구태여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로 구별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면 만약 접속사 that으로 쓰이는 거라면 요거는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위치는 접속사를 쓰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사 뒤에 쓰인 관계대명사 that이라면 이 경우 명사가 사물이라면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죠. 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라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접속사 that은요 명사 뒤에 올 수도 있지만 명사가 아닌 거 뒤에도 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명사 뒤에 쓰인 이런 접속사 that을 우리는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명사 뒤에 쓰인 접속사 that은 앞에 나온 명사에 대한 동격 설명을 이끌어내는 접속사 that, 따라서 동격의 that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공통수학 2를 안 배워서 요 기호를 아직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명사 여집합 기호인데요. 이거는 아마 어려울 거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at이냐 what이냐 묻는 문제 앞에 명사가 아닌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 맨 처음에 that이냐 what이냐 묻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케이스로 보셔야 하는데 여러분 명사가 없다면 that은 관계대명사일 수 있습니까? 없겠죠. 명사 선행사가 없는데 t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명사가 없어도 that은 접속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what은 오히려 좋아. 명사 선행사가 없으니까 여기서 what은 진정 관계대명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뒷문장을 딱 봤더니 뒷문장이 뭔가 빠짐없이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하고 있네.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네. 그럼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정답이어야 되고요. 뒷문장을 봤더니 정보가 불완전해. 명사가 뭔가 빠져있는 문장이야. 이렇다면 이것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 혹은 의문사 what. what은 관계대명사이든 의문사이든 관계없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what은 항상 뒤에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what 불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what 뒤에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는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개념 정리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6문제를 빠르게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I've noticed that인지 what인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선행사가 있나요? 멈추고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럼 that은 접속사여야 되고요. what은 관계대명사이겠죠.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면 정답은 그렇지 that이어야 되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면 정답은 what이어야 됩니다. 뒤에 보시죠. Mom's hair 이게 주어입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은 is turning 변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동사죠.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요? 회색깔로 변하고 있답니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부연 설명, 주격 보호까지 빠진 거 있나요? 없어요. 엄마의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noticed, 알아차렸다 이 얘기잖아요.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건 what은 절대 완벽한 문장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정답은 접속사 that이 되겠죠. 요런 that은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없다는 거 한 번 더 정리가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백발이 된다고 하잖아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회발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문 가보죠. My skin, 내 피부는 is very sensitive, 매우 민감하답니다. 그 다음 to, 다음에 that이냐 what이냐 묻고 있는 문제네요. 마찬가지요. 명사 없어요. 선행사가 없으면 that은 접속사여야 되고 what은 관계대명사여야 되는데 뒷부분이 너무 쉬웠어요. 내가 입는답니다. 뭘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으니까 정답은 what이어야 되겠죠. What I wear, 내가 입고 있는 것에 내 피부는 너무 민감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 갑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 I found a table. 테이블 하나를 찾았대. 요거 명사 선행사지 않습니까? 선행사가 있다면 what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떨어지니까 제껴주시고 정답이 그럼 that이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거 명사 뒤에 쓰인 that은 접속사일 가능성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that은 무슨 that일까요? 그렇지. 뒤에 보면 바로 동사가 따라 나오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요거는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지금 보면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기도 하니까 요런 자리는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 쓰는 거 문제 될 거 없겠죠. 그지?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 하나를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This car, 이 자동차는 is 다음에 역시 명사 선행사가 없죠. that은 접속사일 거고요. what은 관계대명사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뒷문장이 완전하면 정답은 접속사 that이고요.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 정답이어야 됩니다. My brother, 나의 형이 plans to buy next month. 다음 달에 살 계획이래요. 자, 정리해보죠. My brother 주어입니다. plans 동사고요. 이 동사의 목적어가 to 부정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to 부정사라고 하는 준동사도 출시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또다시 목적어를 취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뭘 살지에 대한 목적어가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what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의 형이 다음 달에 살 계획인 자동차라는 겁니다. 오케이? Turn to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그의 마법 기술은 is something, 무언가입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선행사잖아요. something. 선행사가 있으면 what은 정답의 가능성이 지극히 떨어집니다. 정답이 그럼 that이 맞을까요? 이 that은 그럼 접속사 되실까요? 관계대명사 되실까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I 주어고요. want 잠시만요. want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want의 목적어 자리 to 부정사를 취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역시 to 부정사 중에서도 remember라는 건 타동사가 이렇게 to 부정사화한 거기 때문에 뭘 기억하는지 이 녀석 또한 목적어를 또다시 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그것은 관계대명사 that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꿔 쓸 수는 있겠죠. 어법상으로. 그런데 seeing으로 끝나는 선행사가 나올 경우 위치보다는 that을 훨씬 선호한다는 어떤 원어민들의 어떤 성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로 어법적으로 바꿔 쓸 수는 있으나 잘 안 씁니다. 원어민들은 some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명사가 선행사일 경우에 that을 훨씬 선호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that이냐 what이냐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앞에 명사 선행사 없이 문장 맨 앞에 왔거든요. 그럼 that은 그렇지 접속사여야 되고 what은 관계대명사여야 합니다. 지금 that이든 what이든 이끌고 있는 게 문장 맨 앞에 와 있으면 대부분 주어 자리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요거고 뒤에 will be가 동사라는 거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볼까요? You are doing 이라고 되어 있네. 네가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동사네. 그럼 뭘 하고 있지? doing 뒤에 지금 현재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것은 그렇지 관계대명사 what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what you're doing,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now, 지금 하고 있는 거죠. will be a precious memory later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나중에 아주 귀중한, 값진 그런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정법이 불가능한 관계사에는 바로 that과 what이 있어요. 자, 이 중에 that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뭐랑 뭐로 쓰인다고 했죠? 접속사로도 쓰이고 관계대명사로도 쓰이는데 접속사 that의 경우에는 콤마 뒤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관계대명사 that의 경우에 콤마와 같은 계속정법의 콤마 뒤에 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what의 경우에는 자, 계속정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앞문장에서 선행사를 툭 던졌는데 이 선행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싶어서 콤마 뒤에 문장을 연결한 거지 않습니까? 선행사가 있어요. 선행사가 있는 문장 뒤에 what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what은 계속정법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수능 어법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문장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다음에 컴마 뒤에 that이 보이고 그 다음 동사가 turns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잠시만요. 동사가 turns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문장이 이어졌어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어법 문제 1번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어법 문제가 정답이 1번인 경우는 지난 수능 10년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딱 봐도 이거는 관계대명사죠. 뒤에 동사가 바로 따라 나오는 걸로 보아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관계대명사라고요.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선배들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 겁니다. 이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정법인가? 근데 관계대명사 계속정법 자리에 that은 못 쓴다고 했잖아. 정답 1번이네? 라고 체크했는데 여러분 보시기 어떤가요? 1번이 과연 틀린 거였까요? 선생님이랑 첫 시간에 끊어읽기 기본 원칙 잘 들은 학생들 같으면 콤마가 하나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금 콤마가 2개 있거든요. 이른바 쌍콤마. 그래서 이런 건 빨리 가로로 묶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명사 선행사 뒤에 붙은 주격관계되면서 that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어법적으로 맞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대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있는 예문은 쉬운 예문들이거든요. 빨리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this is my favorite hat. 이것은 나의 가장 좋아하는 모자인데요. 자, 명사 선행사 뒤에 이 모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려고 계속정법의 콤마를 콱 찍었습니다. 그 다음엔 that은 안 되겠죠. 접속사 that 자리인가? 자고 생각해봐도 접속사 that은 사실 그렇게 앞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간 역할을 하지만 별도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 역할은 잘 하진 않거든요. 이상한 자리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뒤에 보시면 I 주어고요. bought 샀답니다. 뭘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접속사 대시 올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관계대명사 대신데 관계대명사 대신 계속종법 자리에 쓸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which가 돼야 돼요. Which I bought in Tokyo. 내가 도쿄에서 샀던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I saw John. 저는 존을 보았는데요. 콤마 다음에 that이냐 who냐 묻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선생님 that은 안 되는데요. 이거 너무 편협한 생각이에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that 쓸 수 있어요. 문제는 뒤에 바로 동사가 따라 나오는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일 것이고 관계대명사 that의 경우는 계속종법 자리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who는요? 쓸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존을 보았는데 그 존은 was the captain of our soccer team. 우리 축구팀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I'd like to go to Thailand. 나는 태국에 가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 태국에 대한 선행사 부연 설명을 해주려고 하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where냐 what이냐 묻고 있는 건데 아까 what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은 이렇게 계속종법 자리에 잘 쓰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명사 뒤니까요. 결과적으로 콤마가 있든 없든 명사 뒤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뒤에 보시면 There are many delicious tropical fruits라고 되어 있죠. 많은 열대 과일들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문장인데 지금 이 문장은 빠진 게 없는 완벽한 문장이죠. 여러분 주어 어디 있나요? There는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There는 비동사에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유도부사에 불과하고요. 이럴 경우 주어는 관용적인 도치로서 뒤에 있습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지금 fruits라고 복수명사가 왔으니까 동사들이 are 쓴 것도 확인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맛있는 열대 과일들이 있다 이렇게만 해도 문장은 이미 완전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what은 완전한 문장을 절대 이끌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정답이 where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where는 관계 대명사라기보다는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는 이렇게 계속종법 자리에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어법적으로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와는 다르게 자, 부사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녀석이 있든 없든 뒷문장은 이미 완전한 문장이죠. 따라서 관계 부사를 쓰는 자리라면은 뒷문장은 어떤 구조여야 될까요? 완전한 구조,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는 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 리딩 리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시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각자 공부하시고 우리는 2차 시어법 포인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